그리고 당근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막아줘요. 근데 당근이 왜 좋은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채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냥 골고루 드시면 돼요. 오늘은 당근 먹고 내일은 무 먹고 하다 보면 다 채워지지만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드셔야 돼요. 그 중에 당근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 달간이라도 아니면 2주라도 1년에 아니면 한 3분의 1이라도 당근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요. 매일 당근 조금씩 한 3일 먹고 하루 쉬고 한 4일 먹고 하루 쉬고 이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드시고 아니면 자주 그냥 드시면 돼요. 드시면 좋은데 근데 양도 솔직히 뭐 어떤 사람들은 당근 50g, 100g, 200g, 300g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조금 먹어도 흡수가 되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많이 먹어서 배탈 나거나 이제 우리가 꼭 탈은 안 날 수 있지만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그래서 막 많이 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 야 내가 당근 한 개를 이거 다 어떻게 먹지? 즙 짜서 먹자. 그래서 즙 짜서 먹으면 5개도 먹을 수 있어요. 막 5개 막 짜서 마셔요. 당근 같은 게 보통 베이스 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근에 치커리나 케일이나 뭐 이런 거 미나리 같은 거 물 습기 별로 없는 거 섞어 가지고 먹어요. 그럼 맛은 당맛은 당근에서 내고 사과나 섞어서 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씹어 먹을 때 가장 좋아요. 씹어 먹을 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센 건 좋지 않아요. 센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익힌 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센 것을 먹었을 때 보세요. 내가 이제 당근을 먹었을 때 당근의 영양이 100이라고 했을 때 센 거 먹었으면 10%. 그런데 익히면 우리가 영양소 파괴는 50%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거기에 한 40% 이렇게 흡수율이 생겼다.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근을 먹으면 물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남녀노소 할 거 없어요. 요즘에 막 인터넷이고 뭐고 당근 뭐 좋다, 양배추 좋다 이런 말 엄청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당근이요. 진짜 면역에 너무 좋아요. 면역에 우리가 당근을 씹어 먹거나 당근을 익혀서 요리해서 먹거나 할 때마다 이 당근은 우리 몸의 면역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어떤 영양제도 아닌 자연 면역제인데 이 황색 성분인 베타카로틴 있죠. 고구마에도 들어있고 호박에도 들어있지만 당근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자꾸 비타민 A가 부족하다고 막 나 비타민 A 먹어야 돼. 그래서 비타민 영양제 먹고 하잖아요. 비타민 A를 먹을 필요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비타민 A 먹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비타민 A는 우리의 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A 대신 뭐 먹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베타카로틴 먹어야 된다. 이게 진리예요. 진짜요. 채식한 사람들이 야 채식하면 비타민 A 없어서 어떻게 고기 먹어야 비타민 A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요즘엔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비타민 A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 안 먹어도 돼요. 베타카로틴 먹으면 됩니다. 이게 훨씬 정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베타카로틴 드시면 되니까 비타민 A 영양제,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고기 안 드셔도 됩니다. 육식동물들은 비타민들을 자체적으로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기를 먹어도 스스로 이제 비타민들을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비타민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비타민 먹으면 안 돼요. 비타민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을 보면 면역력 강화에 정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세균, 그런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타민 C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면역체. 면역에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면역력이 떨어지면 방광염도 걸리고 입술도 막 트고 구내염도 생기고 막 입 헐지요. 그죠? 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잠 안 자고 하면 헐잖아요. 그때 가장 큰 약 중에 하나가 비타민 C. 레몬 먹거나 이제 구연산 종류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베타카로틴은 전체적인 면역 밸런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생산을 도와줘요. 백혈구의 생산을 도와줘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똑같이 군인이 있어도 일 못하는, 싸움 못하는 군인은 필요 없어요. 그죠? 백혈구가 있어도 활성화된 백혈구가 필요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백혈구가 필요해요. 멍청한 백혈구 말고 똑똑한 백혈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백혈구 얘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지령을 받지 않고 일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면역세포,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얘네들은 뇌가 야 너 공격해. K세포 이런 것들은요. T세포 이런 애들은 뇌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뭔가 직감으로 느끼면 직접 가서 자연 항암제를 뿌려주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많이 기르셔야 돼요. 이런 애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베타카로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의 생산에 도와서 면역을 올리는데 이때 우리가 이 결과치 스트레스, 만성 피로 그리고 이런 체내에 발생된 염증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면역체 이상이 생기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충분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는 거 좋고요. 적어도 하루에 당근 반 개, 일주일에 5일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이거 유지할 수 있고요. 보통 당근 반 개 정도, 크기는 약 100g, 150g 정도의 크기에서 절반 정도만 드셔도 비타민 A의 100%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체내에 발생된 염증이 어떻게 된다고요?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이 줄어들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이 줄어들려면 반드시 염증이 줄어들어야 돼요. 염증이 좀씩 낮춰줘야 됩니다. 염증 수치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암세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 많아요. 정말 당근에 항산화 물질 정말 많아서 노화 방지. 내가 조금 늦게 늙고 싶다. 내가 이 친구보다는 좀 늦게 늙고 싶어 하는 분들, 네, 당근 많이 드세요. 아시겠죠? 정말요. 늙는다는 말은 뭐냐면 사실 질병과 노화는 같은 단어예요. 질병이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죽음, 노화, 질병. 질병을 갖게 되면 더 빨리 노화가 되고 사망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화를 막는다? 이게 그냥 우리가 뭔가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좀 의학적으로 들어가보면 유리기를 멈추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증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화가 빨리 되는 거 안 좋지만 노화를 막는 거 무조건 필요하고요. 조금 늦게 늙고 싶다.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왕이면 나이는 60인데 50대가 좋죠. 그죠? 어떤 분 진짜 그래요. 나이는 70대인데 혈관 나이 뭐 50대, 뇌 나이 40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차라리 내가 한 1, 2년 덜 살아도 뭐 구태가 120살까지 안 살아도 한 110살까지만 살아도 되잖아요. 그럼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많이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뇌를 가지고 좋은 시력을 가지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정말 좋은 음식이 당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시켜요. 노화를 방지시킵니다. 그래서 체내 활성산소를 다 제거해버려요. 당근을 먹잖아요. 활성산소가 먹는 즉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연구팀에서 이 당근이 암 발병률을 활성산소와 관련해서 얼마나 낮추는지를 봤더니 3분의 1로 낮춰줬대요. 그러니까 암을 3분의 1로 줄여줬다는 건 아니에요. 암 발병률을 낮춰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궁암, 식도암, 후두암, 대장암, 전립선암.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이렇게 실험에서 나온 것들 이런 암들의 특별히 효과가 더 많이 있다. 그래서 노화를 억제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질병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당근도 괜찮고요. 익힌 당근 괜찮고 반찬 하시는 거 볶은 당근도 괜찮아요. 근데 당근을 볶을 때 저는 기름보다는 물로 볶는 거 추천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당근을 기름에 볶아 먹으면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물로 볶아 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제 물이나 야채수 같은 걸 볶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둘러서 먹는 게 최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올리브유를 뿌려 가지고 아시겠죠? 자,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이게 간에 좋기도 하지만 시력 자체도 좋습니다. 보통 시력에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 뭐 베리 종류도 블루베리 이런 것들 되게 좋지만 베타카로틴 정말 좋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시력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우리 눈 세포에 정말 좋은데 이 중에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야맹증, 황반변성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황반변성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 다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질환 중에 어떤 분들은 한 달만 일찍 자연식 했어도 백내장, 녹내장으로 시력이 잃지 않을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한 달 전에 멀쩡했던 시력이 한쪽에 그냥 시력이 없어졌어요. 그런 후천적인 질환 때문에 당근만 좀 더 몇 개 드셨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눈의 건조증을 막아줘요. 건조증을 막아주고요. 이 베타카로틴 혹은 루테인과 같은 이 항산화제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눈 손상을 막아줘. 우리가 보통 신경 쓰고 막 하루 힘들면 어디부터 피곤해요? 입이 피곤해요? 코가 피곤해요? 귀가 피곤해요? 눈이 피곤해요. 목도 피곤하지만 눈 정말 피곤해요. 엊그제는 2시에 전화 왔어요. 새벽 2시에. 자기 시력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이 떨리고 너무 저녁만에 눈이 막 피곤하고 그런데 제 강의 듣고 소금을 먹다 보니까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피곤함도 사라지고 눈 떨리는 게 사라졌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먹다 보니까 이왕 먹는 거 내가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되겠다 해서 전화가 오셨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방지되는데 우리가 보통 몸이 안 좋아질 때요. 이 눈에 관련된 어떤 피로 증상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게요. 왜 느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눈신경은 간과 연결돼 있어요. 간과. 그래서 간이 안 좋잖아요. 눈이 더 빨리 나빠져요. 그러니까 눈이 나쁠 때 간이라도 잘 보존하시면 늦게 나빠져요. 근데 간을 막 망가뜨려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마시고 늦게 자고 컴퓨터 뭐 핸드폰 많이 하고 그러면 눈이 나빠질 때 극도로 빨리 나빠져요. 엄청 빨리 나빠져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프로그램 하면서 한 70대, 80대 분들이 글을 못 읽어 이렇게 우리 교재도 글 되게 크게 적어놨어요. 그 글을 못 읽으세요. 안 보여서.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안경 돋보기 놓고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수에 3분이 그랬어요. 3분이. 너무 신기했죠. 그 기수에 뭔가 우리 음식에서 간이 좋은 음식이 있었나? 뭔가 아무튼 간이 회복이 되면서 디톡스가 됐는지 시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저희 그 아버지의 선생님 와이프도 마이너스 시력이었는데 안경을 벗었어요. 간이 안 좋거나 아니면 피곤의 문제라든지 활성산소가 많아서든지 몸이 망가져서 독소에 의해서든지 망가져서 눈의 시력이 나쁜 분들 저는 당근 무조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버드대 연구팀에서도 50세 이상 여성 약 6만 명과 남성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 결과 카로티노이드 섭취량이 많았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노인성 질환 및 시력 문제가 40% 차이 났던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충분한 당근, 고구마 등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의 시력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되고 늦게 노화가 됐다는 결론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오래 앉는 사람들,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그리고 시력이 안 좋은 분들, 저녁에 눈이 피곤한 분들 무조건 하루에 1당근 아니면 반 정도라도 꼭 당근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 그냥 주황색 식품들 너무 좋은데 그중에 베타카로틴이 많은 당근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에 당근 반 개씩만 섭취해도요. 심혈관 질환 위험률을 32% 감소시켜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 디톡스 자연치유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당근을 먹으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근 주스를 정말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근 주스 말고 당근을 섭취하시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 혈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사람들이 당근을 매일 먹게 되면 심장 질환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약이 아닌데 실제로 한 몇 개월 당근과 친숙하게 매일 먹을 필요는 없지만 자주 먹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이 정말 좋아집니다. 특히 아까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말씀드렸죠. 혈관 속의 염증을 없애줘요. 그리고 산화되는 어떤 부분들을 싹 방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당근만 잘 먹어도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떨어질 수 있어요. 깻잎도 마찬가지예요. 깻잎도 스트레스 지수 떨어지는데 최고예요.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셨다 그러면 당근이랑 깻잎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지수를 뚝 떨어뜨려요. 뚝 떨어 정말. 자, 그 다음에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줘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이 있기 전에 한 2주 한 달만 드셔도 심장 돌연사를 극적으로 막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가 심장마비 걸릴지 어떻게 알아? 언제 쓰러질지 누가 알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나 아니면 가족들 배 나온 분들 무조건 당근 먹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배가 나오거나 이렇게 막 숨소리도 안 좋고
뭔가 이 사람 정말 심장병으로 나중에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분들, 가끔 여기 오신 환우분들 남편이나 가족들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저는 그래서 환우분들에게, 보호자분들에게 당근을 자주 섭취하시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에 들어있던 펙틴이 당근에도 들어있어요. 이게 혈당이 오르는 것을 차단시켜줘요. 펙틴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혈당을 잡아줘요. 그래서 사과를 껍질을 벗겨 먹으면 당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껍질째 먹으면 혈당을 오히려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혈액의 응고, 혈소판, 응고를 정말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근을 드시면 좋은데, 당근 100g당 칼륨이 약 32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은 몸속에는 나트륨 배출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트륨 많이 먹어도 칼륨이 충분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희 소금은 칼륨과 나트륨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배출이 됩니다. 나트륨은 보통 NaCl에서 염화나트륨이라고, 정확하게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에요. 얘네들이 보통 이뇨작용이 잘 안 돼요. 원래는 얘네들은 삼투압이 잘 된다고. 삼투압. 그래서 먹으면 붓습니다. 근데 이 소금 안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온화 상태로 잘 배출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칼륨이 당근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야채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 당근 잘 먹으면 배출, 노폐물 배출을 정말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로 먹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당근을 유익하게 먹으려면 기름과 같이 먹는다.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장 기능 개선을 시켜줘요. 장 기능.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흡수가 안 되는 분들 있죠. 이런 당근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당근은 장의 기능을 돕는 비피더스 균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 내에 좋은 균들을 더 많이 모아주고 더 많이 늘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 뭐라고요? 당근입니다. 물론 가스 잘 차는 분들은 쓴박이 좋아요. 쓴나물, 민들레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장 내에 뭐 이렇게 가스나 아모니아 이런 거 많은 분들은 무조건 쓴나물들 정말 좋습니다. 오추출물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장에 내가 만약에 그 미생물을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현미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좋지만 당근을 자주 먹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비피더스 균이 있어요. 이거 증식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균이 사람의 장에 머물러 사는 유산균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유산균 안 먹어도 당근에 충분히 들어있어요.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나 과민성 대장 질환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장누수 증후군, 대장염,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몸을 망가뜨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장애와 속쓰림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위나 소화관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필수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당근을 먹는 이유 중에 흡수력 때문에 좋은 미생물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잘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요, 센 것보다는 익힌 게 훨씬 좋아요. 익힌다고 해서 영양소가 뭐 그렇게 파괴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물론 센 것도 가끔 드세요. 가끔 씹어 드시고, 그다음 익힌 것들, 반찬, 우리 채를 썰어서 반찬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당근을 푹 익혀가지고 드시는 것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드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생 것을 먹었을 때 10% 미만 흡수율이에요. 거의 약 8%라고 보고 있고요. 익혀 먹게 되면요, 익혀 먹으면 30% 40% 올라가요. 엄청나죠? 배가 아니에요. 기름과 함께 먹으면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80%. 최대치. 기름 따로 당근 따로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익힌 당근 아까 40-50% 흡수율이, 기름을 섞으면 80% 다르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근 볶음에는 올리브유를 넣어서 먹는다, 아마씨유를 넣어서 먹는다, 이런 거 정말 좋고요. 기름을 꼭 먹지 않아도 돼요. 견과류도 기름이 있고 현미에도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름을 우리가 식물성 기름 먹는데, 여기서 내가 좀 더 효과 보고 싶다, 올리브오일을 그냥 둘러서 드시면 돼요. 근데 익힐 때, 요리할 때 두르시지 마시고 익혀놓고 두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 가끔 감자 요리 다 해놓고 막 올리브오일 버무려서 나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은 뭐 당근을 센 거로 드세요. 센 것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저는 익힌 거를 좀 더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